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일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산 아파트의 시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파트 시세가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아파트 시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그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아파트 가격에 버블이 꼈다가 버블이 빠지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바닥에서 지지를 해서 가격을 형성하느냐, 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가야 하느냐, 자, 그거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꼭 자기 거를 만들으셔서 내가 들어가는 지역에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매수하시면 돼요. 뭐 시기는 상관없어요. 그 기준에 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잖아요. 자, 전세가율은 본질 가치다, 그리고 실수요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역마다 전세가율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남 같은 데는 전세가율이 높진 않아요. 극도로 경기가 안 좋거나 경기가 침체가 되면 강남도 80%, 뭐 심지어는 90%도 나와요. 강남이라고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강남은 전세가율이 그냥 한 60에서 70% 정도면 평균적인 전세가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데 말 그대로 외곽이잖아요. 그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매수세가 없어요. 그리고 구축을 사질 않잖아요. 뭐 굳이 인천이 아니더라도 더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그 구축을 잘 사질 않아요. 외곽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실수요자들은 전세로 살겠죠. 전세로 살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율이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 굳이 내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승 사이클 전까지는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세가율이 높았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2006년도에 너무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가격이 높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바로 이 서울 이 강북구 같은데, 정릉 같은 데서는 전세가율이 90%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강남도 그때 한 80%까지 나온 지역도 있어요. 그죠? 신반포에서도 한 80%까지 나왔었어요. 자,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우리가 그런 특이한 케이스를 적용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전세가율은 그냥 한 평균 60에서 70%, 평균적으로 그냥 한 70% 정도는 돼야 된다.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80%, 90%까지 올라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저는 그래요. 주식은 평균 가치에 회귀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버블이 꼈다가 빠지면은 어떤 그 본질 가치에 회귀한다.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입지의 가치, 실수요의 가치에 회귀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좋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데 뭐 한없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입지의 가치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러나 이런 일산이라든지 뭐 김포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은 뭐랄까요, 전세가율에 회귀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은 일산 이런 지역은 대체재가 많거든요. 새로 질 아파트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산 앞에만 해도 창릉 신도시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야죠. 그다음에 일산 건너편에 김포 신도시, 또 사기 신도시 들어서야죠. 이 앞쪽에 또 이게 토지가 많아요. 앞으로 질 땅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분양도 많이 했잖아요. 자, 이렇게 앞으로 분양할 예정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구축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로 구축을 사요? 여기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살려고 기다리겠죠. 자, 그러다 보면 전세가율에 빠르게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사실 아파트 가격의 바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이렇게 잡으면 지방은 그게 더 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방광역시라든지 뭐 천안, 아산 그런 중소형 도시들도 결국은 다 전세가율로 회귀가 되는 거야. 그동안 많이 꼈던 것은 어떤 가수요와 그리고 실수요가 다 들어오고 외지 수요까지 들어오면서 가격이 거품이 꼈던 거고,
결국은 그 가격이 전세가율로 빠르게 회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방은 말 그대로 굳이 거기 사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죠? 타 지역에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리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실수요자들이 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는 수 없이 실수요자들이 따라간 거지만, 그런 투기 수요가 빠졌을 때는 결국은 또 전세가율로 회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 시세라는 것도 우리가 빤히 보이는 거야. 빤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도 빤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사면 되겠어요? 대체할 수 없는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죠. 그죠? 대체할 수 없는 아파트, 그런 지역, 그런 아파트, 그런 지역은 전세가율로 회귀가 되는 게 아니라 가치로 회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역세권의 아파트들은 낙폭이 작아요.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돼. 급매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한번 보시죠. 자, 일산 같은 경우도 보시죠. 뭐 대화역 이런 데 좋지 않습니까? 뭐 GTX 여기 들어오는 데니까. 자, 이런 데 보시면 7억 천 갔는데 6억 천 정도, 한 1억 정도 빠졌죠?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자,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가격 방어가 되는 거야. 가격 방어가. 자, 여기는 5억. 이건 뭐 빠진 것도 없네요. 자, 이런 지역은 또 뭐 재건축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입지의 가치야.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굳이 5억에 살 필요 없다고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데 보세요. 이거 전세가율이 얼마인가? 48%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거 24평을 샀는데 내가 나중에 추가 부담금 내고 뭐 내고 하면, 이자 내고 하면 10억이 넘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8사를 여기서 받으면 10억에 받는 거예요. 여기에 10억 가치가 있느냐는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가격 방어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자, 7억 5천. 전세가를 보시죠. 자, 이거 최고가가 6억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 뭐, 그나마 조금 많이 빠졌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전세가가 48%. 자,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역세권이면. 자, 근데 이게 유지가 계속 될 수 있느냐라는 건 또 입지마다 다 틀려요. 여기는 일산에 있는 지역이 역세권이잖아요. 뭐 서울 도심도 역세권도 아니잖아요. 뭐 여기가 GTX가 들어선다면 또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보시죠. 이것도 5억 9천, 뭐 최고가가 6억 4,800. 뭐 6억 정도니까 뭐 거의 빠진 게 없죠. 자, 빠진 게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외곽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아무거나 누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누르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8억 4,500인데 6억 떨어졌어요. 자, 6억 떨어졌는데 전세가 4억 9천이네. 지금 전세가가 좀 고평가됐다고 봐야 되겠죠. 81%.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뭐랄까요,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입지가 떨어지는 아파트들,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결국은 전세가로 다 회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81%로 일단 회귀가 됐잖아요. 그죠? 가격이 거품이 다 빠지는 거야.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살 이유가. 자, 여기도 보시면 전세가율이 현재 74%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5억 7,500. 이거 7월 달에 7억 7천 찍고 5억 7,500 찍었죠. 충격적이네요. 이거는. 자, 보시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입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30년 차 아파트이고, 뭐 이거, 그리고 재건축 기대감이라는 게 해도 이 가격에 사도 이거 어쨌든 한 8, 9억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추가 부담금 내고 이자 내고 하다 보면.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전세가로 회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돼. 예?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 어떤 그 전세가율 이 가격이 버티면서 낮은 전세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이렇게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결국은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율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격 결정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이런 거 누가 알려주겠어요? 부동산 강사들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해서.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자, 이런 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전세가 3억 7천이고 매매가 4억 4천이야. 84%잖아요. 그죠? 그나마 여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온 편이야. 그래서 이제 4억 4천이 유지하고 84%에 입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역세권이 아니잖아. 그죠? 역세권이 아니잖아.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무조건 이 전세가를 보고 또 이렇게 4억 4천이 이게 3억 7천이니까 4억 4천에 사면 되겠구나. 저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왜 그러냐면 이 전세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죠? 이거 전세가 옛날에 얼마였어요? 2억 6천이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이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그런 현상을 많이 봤잖아요. 옆에 신축이 들어서면서. 그러면 이건 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꼭 확인하시고 사셔야 돼. 전세가율이 무조건 80%다. 이 가격을 유지하겠지 하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주변에 대체자가 없는가. 자, 그걸 보셔야 돼. 그리고 언젠가는 또 대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에 아파트 질 거 아니야. 그때는 빨리 팔고 나와야 돼. 가지고 있었다가는 이 갭을 형성하지 못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낡은 구축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렇게 보시면 가격이 보이는 거야. 자, 여기 이 아파트 핀텍스 원시대 여기가 한 5억 초중반대 분양을 했는데 여기 처음에 미분양 나가지고 막 쭈쭈보고 그랬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옛날에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여기 분양 받을래도 다 포기했어요. 뭐 이렇게 비싸냐고. 자, 보시면 이거 16억 갔어. 16억. 최고가가 16억 5천 갔잖아요. 자, 근데 최근에 13억이야. 자, 전세가율이 38%. 자, 여기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죠. 여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GTX 여기 들어선다고 해서 이렇게 비싼 건데 굉장히 고평가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나마 이제 이런 낮은 전세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장성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나 지나친 성장성은 또 그 오버 밸류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GTX 라인에서 많이 봤잖아요. 지나치게 과대 성장성을 방향해가지고 가격이 부풀어졌다. 거품이 빠지는 걸 봤잖아요. 그 거품을 또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뭐냐면 가령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GTX 여기에 역세권이고 강남에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와 송파에 있는 아파트와 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송파에 앞에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가 15억인데 여기가 13억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사시겠어요? 안 산다 이거야.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헬리오시티가 15억인데 여기 13억이면 사겠냐고. 안 사죠. 차라리 2억 더 주고 헬리오시티를 가지.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 마두역 쪽 한번 가보시죠. 이 마두역도 역세권이 좋잖아요. 자, 여기도 좋으면 이런 데는 아직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거야. 자, 가격 방어가 되고 있잖아요. 안 빠지잖아. 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는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7억 6,500인데 5억 8천, 5억 3천까지 빠졌네요. 그죠? 많이 빠졌죠. 자, 우리가 이걸 보세요. 자, 여기도 보세요. 자, 5억 8천까지 빠지고 3억 5천이면 한 61% 전세가율이 나왔는데, 자, 여기도 163% 용적률의 역세권이야. 그러면 재건축 기대감으로 뭐 한 용적률 300% 주면 재건축이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이거 어느 세월이 재건축 되겠냐고. 그죠? 그리고 내가 5억 8천을 주고 나중에 뭐 33평을 받아. 그러면 이것도 추가 부담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한 3억 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저것 합치면 이것도 10억이야. 10억에 내가 앞으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나중에 8사 아파트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뭐 별 볼 일 또 없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도시의 재건축 기대감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워낙 그 기본적인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내지,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기다려야지. 그리고 얼마나 이거 정주권이 불편하겠어.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장도 시원찮을 테고. 자, 그런 거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때는 결국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아까 봤듯이 GTX역은 그래도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특히 GTX A라인은. 그러나 이런 쪽은 재건축 기대감이라는 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역세권이라고 해도 무너지는 거야. 결국은 무너지는 거야. 결국 전세가율로 무너지더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자, 무너지는 거야. 자, 여기도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럴 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팔고 나오셔야 돼.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재건축 기대감이 나오면, 재건축 호재가 나오면 더 오르겠지. 안 오른다니까.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보다 좋은 재료가 목동에도 나왔고, 강남에도 나왔는데 안 오르잖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오른다고. 올라가는 특별한 시기가 있다고, 그거는. 안 오른다고. 이럴 때 팔고 나와서 새 아파트로 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백석동 쪽으로 한번 가시죠. 자, 백석동도 역시 버티는 데는 잘 버티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또 이렇게 보시죠. 행신동 쪽으로 가시죠. 자, 이런 지역은 또 이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이런데. 이런 데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별 특별한 호재도 없고, 여긴 일산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또 다른 구역이잖아요. 일산하고는 생활권이 조금 틀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주 여건이 일산만 못하죠. 서울의 근접성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투자자들이 또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거야. 6억 900 정도 가던 게 한 4억 3천 정도. 이거 얼마 빠진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리고 결국은 전세가율로 해결하는 거야. 현재가 전세가율 한 70% 정도, 4억 3천에 전세 3억. 그죠? 그러면 이건 또 여기 행신동은 보세요. 옛날에 보면 전세가율이 90%였어. 이걸 아셔야 돼.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옛날에 90% 이상인 지역들은 반드시 전세가율로 회귀된다고 보시면 돼. 전세가율 80%, 90%로 회귀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고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한다는 그 아파트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의 한계로 성장성을 보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보고 매수를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의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도 보세요. 이 아파트도. 자, 이 아파트도 최고가가 6억 6천. 6억 6천 갔다가 4억 6천이니까 2억 빠졌죠. 33평인데. 자, 그러면 전세가율 70%야. 여기도 전세가율이 80%는 돼야 바닥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그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그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들은 굉장히 거품이 낀 거야, 여러분. 그런 지역들은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 빨리 팔고 나와서 보다 좋은 입지로 가시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내 집 마련,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 매도할 물건들을 추리시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추리시면 돼. 자, 여기도 보세요. 화정역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죠. 화정역 같은데. 자, 여기도 9억 3,500 올랐다가 3억 정도 빠졌네요. 세상에 이걸 9억에 사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죠. 왜 9억에 샀는지. 29년차 아파트인데. 자, 결국은 이런 지역도 전세가율로 회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60%야. 근데 전세가율이 최소한 80%는 가야 이 가격이 바닥에 나오는 거야. 화정역이라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이점이 없잖아. 역세권이라고 해도 너무 멀잖아. 이 도심에서. 도심에서 너무 멀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역세권이라고 해도 전세가율로 회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렸거든요. 요걸 꼭 그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가 꼭 팔아야 될 물건, 가지고 가야 될 물건, 그걸 추리셔야 돼. 추리시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어떤 가격대로 사야 되는지, 자, 그 기준, 제가 알려준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별 문제가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몇 번 들으시고 자기 거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